조금이라도 안 빠지는 게.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친과 어떤 분이 들어서 은행이 가장 아름다운 건 상황은 은행나무가 없어서 국회 은행나무가 제일 이쁘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오면서 보니까 진짜 그 시가 나네요. 오늘은 혁신들이 공부하는가 생각합니다. 많지기도 하지만 결실의 길을 인정한다면 이 시간에 아마 똑같은 시간 아니에요. 이번에 대표들하고 여야정 혁신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만나는 것인데 첫 번째 만나면 한철 경험짓는 모임이라고 생각해도 정식으로 만난 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좀 안녕이 있는 격식 없이 대화합니다만 좀 결론이 어느 정도 나는 그런 결식이 있는 몸이 됐으면 합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2개 동안 저는 유라시아 교육학회 그리고 IPU 그리고 루마니아 국수권 만들어가지고 17일간 다녀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가? 참 시각적인 우리 인성이 제고됐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무한한 자존심과 함께 확중한 국제사회의 이론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세계로 미래로 민족을 도약할 수 있는 천재인류의 기회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 극복을 이뤄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특히 내가 원했던 대한민국,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수필이라고 하시면서 군사 대국, 경제 대국, 또 아닌 문화 대국을 만들어서는 지금 이 입장에서 대답을 구해나가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외교 입국으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촛불 2000년으로 일단 바뀌게 되고 그에 따르는 개헌과 개헌법과 선거구제 개편과 또 기타 등등 수많은 입법적 제도화의 작업이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11월 1일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저희가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신뢰도가 21.3%인데 1등이에요. 근데 국회가 1.8%. 아, 이거 지금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이것이 뭐 새로 사실인 건 아닙니다만, 내 임기 동안이라도 신뢰도가 한 2%라도 올리는 일이 있다면 어떤 노력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만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 날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품격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대표님 한 분 한 분이 그런 일이 있기까지 많이 노력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예산안 심의가 국회에 남았는데 이 문제도 12월 2일 날 법정 시간을 꼭 지키는,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는 한 국회를 좀 혁신하면서 신뢰를 제고하는 일들을 위해서 혁신자문위원회는 걸 구성해가지고 소리 없이 차차 하나씩 둘씩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사무총장 종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에 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한 달 내에 하겠다고 약속했고 지켰던 특수활동위원회같이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구체적인 문제를 깊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보고요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혁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또 앞에서 긴 얘기를 하면 또 그에 상응하는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두의 발언이니까 우선 우리 여당 이해찬 대표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한 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의가 들어가는데 470조 5천억 예산입니다. 그동안에 일어난 세수 증가율보다 예산 증가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세금 거치는데 행정에서 예산으로 제대로 쓰지가 않고 올해도 20조 이상 더 거칠 거라고 좀 전망이 됩니다. 세수 증가율하고 예산 증가율이 항상 같이 가져야 전쟁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번 예산을 잘 심의를 해서 재정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좋은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 중에 특징이 하나 있다면 국방 예산이 평균 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8.4%가 그런데 일반 평균적인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고도화 하고 많이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각 당연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희상 의장님께서 제가 IPU 총회에 가서 이정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변을 만나셨다고 했는데 남북 국회회담을 잘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기념하는 날인데 정부에서도 물론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남북 간에 100주년 기념하는 좋은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남북 국회회담이 이루어져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양역에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회 정개특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마침 여기 오다가 신상정 의원님을 이제 만났는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잘 추진해 나가시는 거라고 봅니다. 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형 분리제를 도입을 해서 비례성이 제대로 반대되도록 하는 거에 기본적으로 저희 당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잘 다뤄주셔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문점 선언 위준안이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평양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위준 동의하면은 평양선언은 따로 안 해도 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 위준을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장은 이번 건국에서 내놓으셨음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응답을 드릴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김정은 사무처장이 구속돼갖고 기소가 제일 지금에 왔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특별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국회의사당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과정은 용역을 이행하는 그런 예산이 작년에 2억이 배정이 됐는데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제 공무원들이 예결위 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되는 경계부처라든가 이런 예결위에 가서는 국정에는 세종시에 가서 하고 여기서도 하고 본회 때는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에 처리한 안건은 이제 여기서 많이 처리하는 거고 상임위 하고 예결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세종의사당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의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가을이 불안한데 낙엽을 한 번 더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당히 좀 발길이 좀 바쁩니다. 당내 혁신 문제가 이제 바로 앞에 이제 갇혀 있는 문제들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앞서 의장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국회 전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우리 정치를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 방안들이 논의가 됐는데 그 안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내놓는 일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좀 전에 젊은 친구들하고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윤창호 우리 음주운전 사고에 희생이 돼서 지금 현재 대사 상태에 있는 그 윤창호 친구가 아마 한번 대표님들도 찾아뵀을 것입니다. 와서 그 법이 꼭 통과되도록 연내 빠른 시간에 통과되도록 하자고 모두 발언을 오늘 초원에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씀 전해드리고 참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그 형평성이라든가 양형 가지고도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법이 그야말로 여야 합의로 빠른 시간에 통과가 됐습니다. 젊은이들의 바람과 제 개인적인 바람과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는 어느 언론사에서 국정감사 평가를 하는데 거리가 있는 13개 상임위원회에서 1등한 국회의원이 바른미래당이 8명이 나왔습니다. 공동 1등이 한 두세 군데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7명이라고 하는데 바른미래당이 30명 국회의원으로 8명이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청을 해주시고 언론에서 좀 써주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실감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정치가 과연 제대로 결실할 수 있을지 경제가 아주 어려운데 청와대 정책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말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국회에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이 이제 한국으로 그거를 제대로 하는 걸 갖고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470조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보고 받은 거는 우리 당에서도 뭐 예산 조정 가까운 게 한 10몇 조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안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나갑니다. 대통령 중심제니까 청와대에서 만든다라고 하지만 실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 조정한다고 하는 게 아주 극히 470조에서 10몇 조 깎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9조에 문제를 문제가 있다.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런만 저런만 하면서 북미 간에 잘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핵화 2년이 걸리면 5개월이 걸리면 5년이 걸리면 5개월이 걸리면 상관 안 한다 이렇게 또 늦추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IP가 되셔서 김준석 씨를 만나서 좋은 말씀을 과연 국회가 과연 이런 힘을 줄 수 있을까 그것과 관련해서 예찬 대표께서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거법 개정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 권능의 강화를 위해서 선거법 제도에 개정이 꼭 필요하다. 그런 예찬 대표를 경험을 예전 대표께서 긍정선언 비전 도움이 아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국회에서 비전 도움이 처리 되겠습니다. 이거는 평양선언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한 일은 법박자가 기본이 났습니다. 청와대에서 비전 도움이 아닌 처리하고 어차피 지금 해성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안 되지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선언은 정상간의 선언으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이 나올 때 그건 국회에서 비전을 해야 되는지 예산으로 비전을 해야 되는지 사법농단 그와 관련 특별제 이것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관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민주정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지도부에서 방금 우리 의견들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뭐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나 또 당 전체 의견이 이거는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자칫 훼손하는 이런 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법부에서 그러면 중앙지법에서 또 고등법원에서 원장이 법관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양승태 대법원장 및 그 관련되는 사람들하고는 재판을 구성하지 않겠다.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것을 위한 인원 충원 문제 가지고 그것을 도와주고 해서 사법부에서 독자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병준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윤창호 군이 지금 여사상태로서 설명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 지역국가 회의단이 하태경 최고위원입니다. 회의단에서도 하고 얘기를 하고 하태경 최고가 도로교통법과 또 특가법 개정하는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
쟁점 법안이 아닌 만큼 정치적으로 쟁점이 있는 거는 이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주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밥만 먹지 말고 결론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의장님께서 알맹이가 있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동감입니다. 삼김시대를 이렇게 그렇게 보면 그 지도자들이 만나면 방향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결론이 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의장님 모시고 오당 대표와 함께하는 이 자리 한국 정치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그걸 비교하면 반의 반도 못 따라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지도자분들이 책임 정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또는 우리가 한국 정치를 책임진다. 한국 정치를 움직여간다. 이런 책임, 무한 책임을 가지셨다면 이 자리는 그런 것은 계속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대통령 비례 가야 된다는 말씀,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의석수 문제 하셨는데 초월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제도 개편이 이 초월회를 주동한 핵심 건조이기도 합니다. 초월을 위해서 만약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올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 짓자라는 예를 들어서 방향이라도 그런 목표라도 한다면 굉장히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큰 희망이 되고 또 기대가 될 겁니다. 의장님 말씀이 아까 국회에 대한 신뢰가 2.8%라고 하는데 김병준 대표님을 포함해서 누구도 선거제도 개혁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다 하자고 하는데 국민들은 되겠나?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겉과 속의 차이, 이게 불신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1.8%밖에 안 된다는 그 아픈 얘기가 바로 우리가 하자 했으면 실제 그 결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말로 하면 가라 정치가 되나요? 가짜 정치, 이게 이제 말과 실이 다른 건데 진실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창호 법에 대해서는 뭐 윤 대표가 말씀하시고 다들 이의가 없으니까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짓자 말씀이고, 또 윤 대표님은 평화당 선언 비준동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십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행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안에 평화당 비준동의를 국회가 좀 주상적으로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게 한반도의 운명을 한반도에 살고 있는 동시대인들이 결정한다는 그런 점을 추동하게 될 것이고, 국회의원으로 지금 있는 300명의 의원들의 자부심도 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기국회에 대립을 짓자는 이해찬 대표 말씀에 동의를 줍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처음으로 주제라고 할까요? 의제를 1, 2, 3, 4 의장께서 제시해 주셔서 우리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만이라도 좀 합의, 결실, 알맹이가 나오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장님과 오당 대표님이 다 계신 자리에서 제가 걱정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그 정치 뉴스의 메인에 걸리는 뉴스들이 다 굉장히 나쁜 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국회가 정치가 일이 좀 잘 돌아가는 뉴스는 거의 없고 굉장히 날선 공방들 그리고 일이 안 되게끔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로서 우리 정치가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국민들을 이렇게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뉴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어렵게 정개특위가 이제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여기 계신 각당 대표님들이 국민들께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문제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도에 제안했던 안을 다시 내놨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2대1로 하자는 것. 근데 2015년도에 중앙선거관리의 안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과정을 저희가 19대 국회에서 봤습니다. 왜 안 되느냐. 결국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해찬 대표님께도 그렇고 의원님들께 많은 의원님들께 입을 떼기가 어렵다면 정의당이 그 입을 떼겠다. 그래서 360석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구의 큰 변화 없이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의석수를 360석 올려서 민심 왜곡 300석이냐 민심 그대로 360석이냐 국민들께 이거를 잘 설득해 나가고 또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만큼 특권을 오히려 내려놓음으로써 이 360석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로 나아가자 그런 안을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우리 문희상 의장님께서도 언제 용기 있게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의당의 몫은 어떻게 보면 입을 떼는 데까지입니다. 이 얘기하고 나서 댓글에 좋은 댓글 별로 안 달립니다. 하지만 그거를 먼저 뚫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라는 말만 하고 어떤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있다면 저는 그거는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진짜 그거를 하겠다고 한다면 360석 늘리되 우리 세비 문제라든가 기득권 문제, 특권 문제 조금씩 내려놓고 국민들께 좋은 정치 제도를 드리겠다. 이건 큰 강들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정동영 대표님이나 손학규 대표님 항상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 선거제도 얘기를 하지만 정작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얘기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정개특위 안에서도 그 눈치를 계속 보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까지 왔으면 현실적인 방안을 큰 당에서 떳떳하고 용기 있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이해찬 대표님께서 그걸 정개특위로 다시 이렇게 넘기셨지만 거기서 저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합의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런 거 하라고 저는 초월의 모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각당 대표님들께서 좀 정확한 입장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농단 관련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상권분립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상권분립 제도의 바탕에는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법부, 입법부가 잘못할 때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입법부가 뭐가 문제가 있고 그 자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사법부가 그 자체에서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입법부가 이거를 제대로 견제하라고 헌법에 탄핵 조항이 있다고 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국민들이 이제 어느 국민이 재판부에 가서 그 판결을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입법부의 권한을 준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 사법부에 대한 사법농단에 대한 문제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입법부가 나설 때이다. 국회가 그런 일을 하라고 세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합의점을 만들어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에서 일자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일자리 보고서에 우리나라 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은 결국은 중소기업은 나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리고 대기업은 실질적인 고용을 확대시키는 데 어떤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불공정 거래 질서를 공정 질서로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빨리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좀 처리가 되어서 다들 고용 걱정은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잘 진척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로 원망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국회 안에서 그 법안들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깥 돈 해야 될 때는 한 말씩 다 하실 수는 없고 하시다 보면 밥맛이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우선 다 완장일치 합의가 가능한 이거를 한두 개 말하고 그래야 바깥을 하는 것 같아서 우선 김병준 의원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눈창호법에 관해서 눈창호법을 비롯한 여야의 큰 관련이 크게 없는 민생법안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요번에 정부의 입법을 하자라는 데 이해 없으시죠? 네. 그럼 그걸 하나 완전히 합의를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이종미 대표께서 얘기한 좀 긍정적인 쪽으로 말을 좀 많이 하자. 안 된다는 게 서로 비판을 위한 것이고 그냥 긍정적으로 잘해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죠? 그거에 이해 없으시죠? 네, 그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거제도 개혁 연말까지 내서 진짜 아니고 선거 그거는 기록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더 심하게 얘기하고 여기를 하면서 좀 약간 예, 감사합니다. 입장법은 친구들이 법안을 만들었어요. 법안을 만들어 와가지고 의원들 설명을 해요.